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가정사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모두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이제 각 신문들이 특집을 꾸밉니다. 신년 특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자로 내보내는 여론조사는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서 가급적이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중에라도 그 사실에 부합하는 투표함 뚜껑을 열었을 때의 그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표본 집단도 충분히 뽑고 선별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치는데요. 오늘 아침에 세계신문에 나온 여론조사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32.4, 윤석열 31.4. 둘 차이는 1.0%포인트. 뭐 사실은 거기서 거기 박빙, 그것도 초박빙. 사실은 우열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앞선 결과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합동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안철수 6.2%, 심상정 3.7%. 안철수와 심상정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동안에는 비슷하게 나왔거나 심상정이 좀 앞서 있거나 뭐 이런 여론조사가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돌아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뭇 심상정 후보보다 앞서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단독으로 3위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뒷면을 빛이 통과하지 않도록 좀 가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34.3, 윤석열 2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를 보면은 5.8%포인트 차이입니다. 5.8이면 오차 범위 그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정권 심판론은 48%로 정권 안정론,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것이 48%로 우위다. 이런 결과입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4곳이 조사를 했는데 드디어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안정론, 정권 재창출론의 여론조사가 더 많다, 뒤집어졌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일보 여론조사로는 그래도 정권 심판론이 우위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일보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35.5, 윤석열 30.9,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차이는 3.6%포인트 차이. 죄송합니다. 4.6%포인트 차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 몸값이 치솟고 있지요. 정치적인 몸값이 여권에서 야권에서 다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있는 박빙 승부로 이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라도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비칠까봐 골든크로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당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입꼬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겠지요. 드디어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군. 이대로 쭉 밀고 가서 판세 굳히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역전 현상이 작은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추세를 본다면 이재명은 상승세, 윤석열은 정체 혹은 하락세. 그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완만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추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크게 세 가지 다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득이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한 그 대목. 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2021년에 했던 말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말로 그렇게 꼽는 정치평론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한 말이니 그 정치적 상황 그것을 100% 이해를 해준다고는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라도의 윤석열 후보 앞에 모이신 그 유권자들은 다 국민의힘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라도 유권자의 자부심을 수도권이나 영남권이나 충청권이나 강원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지지자들 말고 전라도에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분들의 자존감에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이 5글자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었지요. 그다음 두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가족 리스크 이걸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26일 일요일인데 그날 오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거의 울먹이면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 사죄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김건희 씨의 사죄는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서 그쳤지 남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한껏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윤석열 후보 본인 가족 리스크 이런 거 다 떠나서 최대의
역적질. 네, 그걸 누구한테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정말 할 얘기가 산처럼 있지만 괜히 입만 아프고 힘들어지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꼬장 부리기, 망나니 짓, 이게 말이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그리고 성매매업소 출입 이런 것들을 다 무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들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에너지가 이준석에게 화를 내면서 거기서 다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놈을 나무래는 쪽으로 그 정치 에너지가 옮아가야 될 텐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왜? 이준석 혼내느라도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뒷걸음질, 국민의힘 후보의 정체 뒷걸음질, 당 내분, 선거대책위원회에서의 내분, 이준석의 내분, 그 일에 이준석이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김종인 이제 총괄위원장하고 점심을 1시간 반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결론은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안 한다. 나는 당대표 역할만 한다. 그것도 역시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선대위에 복귀해라, 뭐 이런 이제 주문이 많았는데 안 간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을 품고 달래려고 점심을 한 건지 아니면 이준석 귀에다 대고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너 그날로 너의 그 어떤 주장했던 것이 다 무너져. 오지 마.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이준석 대표와의 점심 회동 왜 그런 자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 오늘 아침에는 각 신문이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제법 공을 들인 여론조사 한 대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고착이 될 리는 없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1월 3일부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모종의 발표들이 쭉 이어질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 2월 초 이때 설 연휴가 있는데요. 그때도 두 번째 변곡점이 찾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전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 여론이 불붙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올해 한 해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